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온라인 시간입니다. 원래 같으면 오늘 체육대회 시간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요즘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다시 수업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좀 안타깝더라도 현 상황이 어쩔 수 없음을 잘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확률의 덧셈 정리편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면 수업 시간에 확률의 덧셈 정리와 그리고 이어사건의 확률 계산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확률의 덧셈 정리 보시면요. 표본 공간에 쓰인 두 사건 A와 B에 대하여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 그리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있으면 그것을 빼주죠. 마치 우리가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계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특히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A와 B의 공통사건이 비어있죠. 그래서 그 확률은 0이 됩니다. 따라서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그때 A 또는 B가 일어날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한 것으로 계산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배웠던 요사건의 확률이죠. 자, 요사건의 확률에서 우리 계산표가 정리해 보시면 사건의 A의 여사건, A의 여사건, A 컴플리먼트죠. 자, A 여사건의 확률은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시면 됩니다. 모든 문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확률 문제를 풀다가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 이 여사건의 확률을 적용할 수 있는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는 A가 일어날 확률 계산도 반대로 A의 여사건의 확률을 먼저 계산해서 1에서 빼주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 다시 한번 교과서 문제 중에서 하나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52페이지 문제 2번 봐주세요. 자, 지수를 포함한 남학생 5명 그리고 가희를 포함한 여학생 7명이 있는 과학사 탐구 동아리에서 동아리 홍보를 담당할 3명의 학생을 임의로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지수 또는 가희가 뽑힐 확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모두 남학생 또는 모두 여학생이 뽑힐 확률입니다. 자, 덧셈적인 이해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단 보시면 남학생과 여학생 구성을 한번 볼까요? 자, 남학생들은 먼저 지금 이름이 드러난 친구가 지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 A, B, C, D 이렇게 써볼까요? 크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요. 그럼 여학생의 경우 가희라는 학생이 이름이 지금 드러나 있고 나머지 6명이 있습니다. X, Y, Z, U, V, W 써볼게요. 자, 먼저 1번 문제. 지수 또는 가희가 뽑힐 확률입니다. 지금 모두 합하면 12명이죠. 12명 중에서 지수 또는 가희가 뽑히는 경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수가 뽑히는 사건을 A, 가희가 뽑히는 사건을 B 이렇게 주면 A가 일어날 확률, B가 확률을 더한 다음에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확률을 P1이라고 주면 일단 그냥 단순 계산해보면 전체 경우에서 어떻게 뽑아지나요? PA 계산하려면 자, 12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자, 지수가 반드시 뽑혀야 합니다. 지수를 뽑고 나머지 11명의 학생 중에서 2명을 뽑으면 돼요. 이해되죠? 이게 지금 PA입니다. PB는 보시면 12명에서 3명을 뽑을 때 이제 가희를 먼저 뽑는 거죠. 가희 먼저 뽑고 나머지 11명 중에서 또 2명을 뽑습니다. 이게 PB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혹시 중복되는 경우 두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3명을 뽑을 때 지수와 가위가 다 뽑히는 경우죠. 자, 그 경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은 12명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지수 가위 먼저 뽑고 나면 몇 명이 남나요? 10명이 남죠. 10명 중에서 1명 뽑는 경우의 수,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답을 내도 되는데요. 이런 형태 문제를 시험 문제에서 만났다면 어떻게 파악하는 게 더 유리합니까? 예, 이 사건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 하는 과정 한번 볼게요. 지수 또는 가위가 뽑힐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건의 형태를 보면 지수 또는 가위가 뽑힐 확률은 A 유니온 B로 쓸 수 있죠. 자, 이것을 이 사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경우인가요? 자, 우리가 드 모르간 법칙 쓰면요.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공통집합으로 나타내집니다. 해석해 보세요. A의 여사건은 지수가 뽑히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B의 여사건도 가위가 뽑히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 사건은 뭐죠? 예, 지수와 가위가 모두 뽑히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확률을 계산해서 1에서 빼는 것도 계산에 도움이 되죠. 이게 더 계산에서는 실제로는 더 유용합니다. 이 경우는 지수도 뽑히지 않고 and 가위도 뽑히지 않는 걸 말하죠. 이 경우 계산을 통해서 이 사건의 확률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한다면요. 자, 먼저 이걸 계산해 볼까요? 지수도 뽑히지 않고 가위도 뽑히지 않는 경우면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자, 12명에서 3명을 뽑을 때 지수하고 가위를 뺀 나머지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주시면 되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건 지금 이 사건의 확률을 계산한 겁니다. 자,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오나요? 정리를 해보면 아마 11분의 6이 얻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지수 또는 가위가 뽑힐 확률, 아까 같이 확률의 덧셈 정리를 써서 계산해도 좋고요. 이제 지금 다음 단어인 요 사건의 확률 개념을 이용하면 1에서 뭘 말을요? 11분의 6 빼서 11분의 5로 답을 해줘도 됩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짜 시험 문제를 풀 때 시험 문제 조건에서 억지로 덧셈 정리를 쓰라고 하는 조건이 없다면 이렇게 이 사건의 확률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3명의 홍보 담당 학생을 뽑을 때 모두 남학생 또는 모두 여학생이 뽑힐 확률이네요. 자, 이것을 C, D 이렇게 뽑아주게 되면 눈치채셨죠? 이 경우에 C하고 D 공통사건이 있습니까? 비어있죠? 네, 서로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또한으로 연결된 이 합사건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확률을 더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확률 P2라고 쓸게요. 자, 첫 번째 12명 중에서 3명을 뽑아낼 때 모두 남학생으로만 뽑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5, C, 3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2명 중에서 3명 뽑아낼 때 모두 여학생으로 뽑는 경우는 여학생 7명이니까 7, C, 3 이렇게 계산될 것 같아요. 자, 계산 결과 정리해 보시면 그리고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공통사건 확률이 0이죠. 더 이상 계산에 추가할 게 없습니다. 자, 정리해 보시면 얼마로 얻어집니까? 44분의 9하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세부 계산은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자, 간단한 교과서 문제지만 기본적인 확률의 덧셈 정리, 요사건, 배반 사건 같은 개념들이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교과서 나머지 또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53페이지에 있는 예제 2번입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닷없는 송편 문제죠.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송편 문제입니다. 그냥 시험 문제는 피자나 햄버거로 나와야 되는데 교과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전통을 중요시한 송편이 등장했습니다.
야, 전번보다 더 속임수가 많네요. 송편 속에 어떠한 것이 들어있는지 감추는 채로 지금 송편을 45개를 만들어 놓았어요. 자, 이 중에 29개는 콩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깨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송편이 45개인데요. 45개 중 콩이 몇 개입니까? 콩이 25개. 나머지 깨죠? 깨가 몇 개인가요? 16개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두 개의 송편을 택할 때 적어도 한 개는 콩이 들어있을 확률. 오호. 그러면 콩이 들어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본다면 콩이 들어있는 경우는 한 개만 콩이 들어있는 경우, 두 개 다 콩이 들어있는 경우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만 여사건으로 보면 반대 경우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죠? 콩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경우죠. 두 개 다. 둘 다 깨가 들어있는 경우.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이래서 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깨가 들어있는 송편이 16개이죠. 그래서 그 콩이 들어있는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그것의 여사건, 이게 바로 두 개 다 모두 깨가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여사건은 전체 경우에서 얼마예요? 45C죠. 굉장히 숫자 클 것 같죠?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깨가 들어있는 송편 16개에서 2개 다 뽑아버린 경우,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사건의 확률입니다. 자, 이걸 계산해 보시면, 자, 천천히 해볼게요. 45 곱하기 44. 2팩토리얼 쓰나 마나죠? 16 곱하기 15 한다면 2팩토리얼 쓰나 마나입니다. 계산 한번 정리해 보시면 여기 쭉 이렇게 약분되고요. 4, 11 이렇게 돼서 33분의 4 이렇게 얻어집니다. 이렇게 33분의 4가 얻어지죠. 자, 마무리 계산은 6건의 확률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1에서 방금 계산한 33분의 4를 빼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 33분의 29를 얻습니다. 자, 계산 방법 어렵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 바로 아래에 있는 거 한번 봐볼게요. 자,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카드가 있습니다. 자, 이 카드 중에서 임의로 두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이 카드에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하고 되어 있네요. 자, 적어도는 말이 없지만 6건이라는 느낌이 와야 합니다. 자, 두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첫 번째 꼽힌 카드가 짝수이고 두 번째 꼽힌 카드가 또 짝수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곱이 서로 짝수이죠. 또 둘 중에 하나만 짝수여도 어떻게 되나요? 그 카드에 적어져 있는 숫자의 곱은 무조건 짝수를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긴 되는데요. 오히려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두 수의 곱이 짝수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그렇죠. 홀수의 곱으로 표현되면 이거는 짝수를 못 만들죠. 두 장의 카드를 각각 뽑았을 때 결국은 모두 홀수인 숫자가 나오게 되면 이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사건의 확률로 계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두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니까 두 수가 이것에 반대되는 경우 어떻게 돼요? 두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 이것의 여사건이 뭐에 들어갑니까? 두 수 모두 홀수인 경우를 뜻하죠. 이 경우를 계산해서 1에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수 모두 홀수일 확률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20장의 카드에서 2장을 뽑을 때 홀수 10개 중에서 2개가 얻어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산해 보니까 답 얼마 나오나요? 이게 38분의 9 얻어지는 것 같네요. 보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찾는 확률은
1에서 6건의 확률인 38분의 9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38분의 29 하고 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문제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좀 문제 형태가 좀 달라졌네요. 자, 영어 단어 lovel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네요. 오. 자, 문자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면 같은 문자 L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나머지 문자 O, V, E, Y 이렇게 6개의 문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같은 문자는 지금 L 2개가 보이는데 얘들을 일렬로 쭉 나열할 때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입니다. 자, 이 문제는 문제 형태로 보면 여사건으로 풀어주세요 하는 느낌이 좀 나죠. 근데 이런 경우는 또 반대로 여사건 아니고 그냥 사용하지 않고 그냥 계산해도 꽤 효율적입니다. 먼저 여사건으로 푸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기 때문에 같은 문자가 이웃하는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같은 문자가 이웃할 사건을 먼저 보죠. 이웃할 사건을 A라고 볼게요. 물론 전체 경우는 6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같은 문자가 이웃할 사건이 이 사건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이 같은 문자 이웃할 확률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6개의 문자를 나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수는 6팩토리얼에서 전체 경우수에서 같은 문자가 L 2개 보이죠? 예, 그걸로 경우수를 나눠준 거. 지금 분모에 보여져 있는 번분수 계산이 보입니다만은요. 6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눈 이 값이 바로 전체 경우의 수에 해당합니다. 자, 같은 문자가 이웃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여기서 L 2개를 묶음으로 하나처럼 보고 이 5개의 대상을 배열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은 문자가 이웃하는 경우는 5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리고 L과 L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L끼리 자리 바꾸는 것은 더 이상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죠. 지금 여기서 구해놓은 이 값이 바로 뭐에 해당합니까? 바로 같은 문자가 이웃할 확률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이것이 여사건이기 때문에 1에서 그 값을 빼주는 것으로 계산 수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정리해 보시면 1 빼기 약분하고 6분의 2가 되어서요. 1 빼기 3분의 1 마무리 답 얼마가 되나요? 3분의 2로 계산을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여사건을 이용해서 보는 게 이 문제는 뭐 명확하게 계산을 좀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제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 구하시오 이 문제를 우리가 이런 형태 문제를 확률 자체가 아니고 순열에서도 보죠. 순열에서 서로 같은 문자, 특정한 문자들이 이웃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문자들을 먼저 배열하고 그 사이에 그 문자들을 배열하는 그런 순열 문제 풀이했던 것이 기억날 겁니다. 자, 그러한 접근 방법으로 한번 이 문제를 살펴보면요.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되나요? 전체 경우의 수는 마찬가지로 6팩토리얼을 2팩토리얼을 나눠주게 되는데 같은 문자와 상관없는 문자 O, V, E, Y 이 문자를 먼저 나열합니다. 자, 4팩토리얼 가지가 있겠죠. 자, 이 문자들의 사이와 각각 첫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자의 앞, 뒤까지 고려하면 이제 나머지 L이 자리를 할 수 있는 그 위치는 5개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V, Y, O, E 이렇게 비율했다면 L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렇게 5개가 되는 거죠. 이 자리 중에 몇 개를 골라주시면 되나요? L이 순서가 없기 때문에 OC2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정리해 보시면 바로 얼마를 얻습니까? 예, 바로 3분의 2 이렇게 얻어도 됩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순열조합, 확률 쪽 문제들은 풀이 방법들이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논리적으로만 맞으면 저는 지장 없다고 생각을 해요. 꼭 특정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풀어라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방법으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이 방법이 좀 더 다양해지는 게 이 같은 문자가 L 한 종류이고 또 두 개밖에 없어서 이런 다양한 풀이가 가능해요. 서로 다른 문자의 종류가 더 많아지거나 또 같은 문자들이 또 다른 문자가 또 있거나 또 같은 문자라 하더라도 그것의 개수가 늘어나는 형태가 되면 문제의 풀이 과정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 풀이에서 또 다른 접근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런 방법도 한번 볼게요. 지금 lovely라고 아까 처음에 주어진 단어에서 L, L, O, V, E, Y 이 단어들 중에서 L이 서로 같은 단어이긴 한데요. 이 같은 단어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문제풀이에서도 L을 먹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풀이 방법도 가능하냐면 이 L 두 문자를 서로 구분해 주세요. L1과 L2로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경우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도록 했는데 같은 문자가 이웃할 확률이 어떻게 계산됩니까? L1과 L2 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L1과 L2를 한 묶음으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5개의 대상이 배열되는 거죠. 이제 L1과 L2를 구분했으니까 그네들끼리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계산해 주시면 이게 바로 L2 문자가 이웃할 확률이 됩니다. 이웃할 확률이 되고 이래서 그것을 빼주시면은 똑같이 3분의 2라는 값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풀이 방법 다양합니다. 이 문제들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자, 중단원 마무리하기는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말 그대로 교과서 문제 중에서도 간단한 형태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적용하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표준 문제부터 볼게요. 59페이지. 자, 05번입니다.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 번 할 때 비길 확률을 구하시오입니다. 아마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게임이죠. 가위바위보. 지금도 랜덤하게 운을 맡길 때는 가위바위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지면 재수없고 비극적입니다만요. 별것도 아니지만 가위바위보에서는 그렇게 좋아했던 기억들이 다들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길 확률이네요. 일단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니까 두 사람은 A, B라고 해볼까요? 아까 몇 가지 수가 가능한 경우의 수 가능하죠. A가 가위바위보를 내는 경우 3가지, B도 가위바위보를 내는 경우 3가지 가능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경우의 숫자죠. 전체 경우 수가 9가지가 되는 것 같네요. 예. 그 다음에 비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경우예요? 둘 다 서로 같은 수를 내는 거죠. 가위를 내거나 둘 다 바위를 내거나 둘 다 보를 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가위둘, 바위둘, 보위둘 각각 이렇게 서로 내는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비기는 경우니까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 3의 제곱분에 해당되는 경우 수 몇 가지입니까? 3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답은 3분의 1 우리가 구하는 확률을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이긴 한데요. 왜 이런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보냐면 지금 이건 단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할 때의 상황이지만 한 사람만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3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할 때 100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런 문제를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도 늘어나죠. 3의 세제곱이 돼서 27가지가 되는데 그때 비기는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예, 다르죠. 이제는 3명 다 가위 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다른 경우들도 얼마든지 가져가죠.
비길 확률이라고 하기보다는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라고 해볼까요? 뭐 그런 경우도 가능하겠습니다. 뭐 그런 문제들도 가능하다 보니까 경우 수가 엄청 복잡해질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형태 문제는 사람 수가 늘어나고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가위바위는 되겠네요. 근데 가위바위보 하나씩 나오거나 뭐 그런 경우들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세 사람이면 그나마 좀 간단할 건데 네 사람 이상 되면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좀 부정이 복잡해지죠. 자, 여러분이 고민을 해서 한번 그런 문제도 한번 만들어서 확률을 풀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해보시는 것은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을 일렬로 세웁니다. 자,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게 될 확률입니다. 순열 문제에서도 이런 거 많이 보는데요. 자, 일단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구분하지 않고 세우는 경우를 말하죠. 전체 9명을 일렬로 배열할 때 남학생과 여학생을 교대로 세워야 합니다. 남학생 수가 1명이 더 많으니까 남학생들을 먼저 세워버릴게요. 남학생들을 세우는 방법은 5팩토리얼 가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자리가 4개가 생깁니다. 거기에 여학생들을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학생 먼저 배치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3자리와 앞 뒤에 자리 하나씩 더 생기기 때문에 그 5자리에 남학생들을 배치해 주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확률 계산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아마 126분의 1로 얻어지겠습니다. 자, 이 형태의 문제는 남학생 또는 여학생 수가 차이가 많이 나봤자 1명 정도 차이 나야 이런 문제가 가능하죠. 또는 남학생과 여학생 수가 동수일 때도 이런 형태의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는 남학생이 먼저 맨 앞자리에 나오느냐, 여학생이 맨 앞자리에 나오느냐로 두 가지로 더 나눠서 계산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07번 볼게요. 운동회에 참가한 미니와 수영이에게 초콜릿 맛 우유, 딸기 맛 우유, 바나나 맛 우유, 멜론 맛 우유 중에서 우유를 하나씩 나눠줄 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맛의 우유를 받을 확률을 구하시오. 아까 가위바위보 문제랑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얀 우유는 다 없는 걸로 봐서 이 친구들을 다 재민이들이죠. 이런 거 안 주면 삐지는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멜론맛 우유 받으면 비극이라고 그럴 것 같죠. 참 특이하게 멜론맛 우유도 메뉴로 문제로 넣어놨네요. 자, 일단 미니가 우유를 받는 방법, 수영이가 우유를 각각 받는 방법 몇 가지씩 있습니까? 4가지씩 있죠. 4의 제곱이 모든 경우의 수에 해당되겠습니다. 미니가 받는 경우 뭐 다르게 계산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 중에서 각각 같은 우유를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미니와 수영이 모두 초콜릿 맛을 받거나 딸기 맛, 바나나 맛, 멜론 맛 우유를 받는 경우죠. 각각 4가지 있네요. 자, 이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바로 끝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네요. 잘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맛의 우유군요. 지금 같은 맛의 우유를 받는 건 이 사건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1에서 이 확률을 빼야 될 것 같네요. 1 마이너스 4분의 1. 이게 우리가 찾는 확률이죠. 자, 따라서 답은 4분의 3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다음 시간에 9번부터 볼게요. 08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자, 중복조합하고 융합한 문제네요. 자, 문제 보세요.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 이것의 음이 아닌 정수해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y의 값이 2일 확률입니다. 자, 일반적인 문제와 좀 다르죠. 시험 문제는 이런 것들도 출제되고 나중에 보는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도 보일 수 있는 유형입니다. 자, 전체 경우의 수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됩니까?
이 방정식의 음이 아닌 정수 해의 개수이기 때문에 자, 중복조합 기억나죠? 3H8로 계산한 거 기억날 겁니다. 자, 조합의 수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10C2가 되죠? 얼마가 되나요? 예, 45. 이게 전체 경우의 수에 해당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는 어떤 경우입니까? 저 해들 중에서 y 값이 얼마인 경우죠? 2인 경우죠? 이 방정식의 y 자리에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변형된 새로운 방정식은 x 더하기 z가 얼마가 되나요? 6이 되죠. 자, y 값이 2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x와 z 더해서 6만 되면 되겠습니다. 굳이 중복조합 숫자를 쓰지 않더라도 7개인 거는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중복조합의 수를 이용하면 2H7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2H6이죠. 죄송합니다. 2H6은 어떻게 되나요? 71 계산되네요. 답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7가지 되는군요. 자, 우리가 찾는 확률 이제 전체 경우의 수 45분에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 수 7 이렇게 뽑아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약분은 안 되는 것 같죠? 자, 오늘 온라인 시간 이제 여기까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거기 0, 9번하고 그 뒤에 있는 문제들 마무리해서 일단 덧셈 정리, 여사건의 확률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